지역이 미래다. 시대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원탁의 기자들 세종시 편에서 함께했던 충청투데이 최진섭 기자가 언론계를 잠시 떠나고 공직사회에 입문하게 된 관계로 해서 이번에 새로운 얼굴의 기자 한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12년 경력이 빛나는 세종시 토박이 기자인데요. 중도일보 이경태 기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떨리네요. 저는 이제 중도일보 세종본부 이경태 기자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4살부터 30년 정도 세종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세종시라는 도시에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업무로 세종시에 온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불러주셔서 또 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 이름을 좀 말씀드리자면 서울경의 클테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서울에서 뭐 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유심히 생각해 보면은 서울이 저를 따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좋네요. 네. 그런데 이제 불과 세종시 편이 4번째 녹화인데 네. 그 사이에 지금 3번째 패널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이때 기자 어떻게 지금 이쯤 되면 세종시 편은 굿이라도 한 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미신을 믿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시청자들 반응이 굿이라는 표현을 해주신다고 하면 예. 뭐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경태 기자가 좀 전에 본인 소개를 했지만 이경태 기자의 그 이제 기자 이메일 주소를 보면 비거된 서울로 시작합니다. 아이디가. 그게 어떤 뜻이냐면 아시겠죠? 서울보다 더 큰 이후 전국의 도시를 봤을 때 서울보다 더 큰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세종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견지명이 있는 이메일 같고요. 세종시로 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사실 이제 뭐 저도 사실은 솔직히 세종포스트라는 그 세종의 소식통이라는 그런 신생 언론사에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중도일보 출신인데, 그렇죠. 중도일보 이름 자체도 중앙도읍이라는 의미를 이미 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사람이 좀 장수하지 않을까 그런 저희 동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동기 입사동기입니다. 입사동기입니다. 예. 사실 앞서 그 김기환 기자나 최진섭 기자, 지금 공직에 몸을 네네. 담고 계시는 분들이 잘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일종의 이택 기자의 저격수 뭐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 역시도 한번 저격수가 좀 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서로 상생을 해야지 누구 저격하고. 원래 사실은 예. 오히려 수도권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는 충북을 상대로 해서 저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에 대한 또 우리 사회자님도 지난 편에서 저를 좀 공격하셨는데 우리 서로 공격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이제 재미를 위해서 저격이 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고요. 저는 처음 나온 사람의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종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국회 분원 설치를 비롯해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세종시는 이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세종시에 불어올 변화의 바람입니다.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하는 게 바로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분명히 의견수를 통해서 공감이 이루어지면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라고. 어떤 분도 이미 행정수도가 돼 있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인사혁신처랑 국민안전처가 부분 또는 전부를 지금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분양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거기에다가 미래부 예정지 딱 표기를 한 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세종시에서 앞으로 좀 보다 발전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한층 업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혹시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행정수도 담론 이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수도 얘기가 이제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1917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 백지계획? 때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뭐 실행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었고, 그 실행 단계가 2002년 대선 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실행 단계에 진입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 가치를 계승하고
또 참모,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역할이었죠. 거의 10년 만에 새롭게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그 당시에 위헌 판결을 받던 행정수도가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행정수도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설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워낙 크게 묻어났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이렇게 커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세종시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공약을 또 내놨었잖아요.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공약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정 전반의 변화가 많이 있는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지 아직은 이행 단계잖아요. 그렇죠. 시작 단계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한 6개 정도를 한번 간추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종과 서울 간의 고속도로 조기 완공이고 세 번째는 공주, 세종, 청주 이 지역을 이으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게 또 다른 공약이고요. 네 번째로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립행정대학원을 이제 설립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지금 몇 가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하는 게 바로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저도 이제 취재 기자니까 취재하면서 이제 그동안 많이 느꼈던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타 후보에 비해서 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다소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선 국면에서 그 안희정 충남지사라든가 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속 시원하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 약속하겠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세종 시민들의 염원인데. 그렇죠. 사실 이제 유력 대권 후보 1위 가도를 달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좀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물론 그 당시에 지역의 대다수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찌 보면 소극적인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로 접근했던 것 이게 사실이고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주장을 했었던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의견순을 통해서 공감이 이루어지면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라고 최근에 또 공언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하는 시기, 허니문 기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이희택 기자의 이야기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분은 이미 행정수도가 돼 있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제가 볼 때는 좀 어찌 보면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종 시민만 그리고 세종 시민 그리고 충청민만으로 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된다라는 쪽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이게 정치적인 변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개헌이라는 것이 그 문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행정수도만 개헌에 넣을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개헌을 해서 완성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행정수도로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법적인 장치로 마무리를 짓는다.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가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이런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좀 당장은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앞으로 더 한층 더 개발이 더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을 이 대목에서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지난달 19일에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여야 5당 대표들과 이제 회동을 가졌는데요. 그렇죠. 예. 국회 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 분원을 좀 조속히 좀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현장에서 5당 그 대표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조속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슈로는 미래부하고 행자부 이전인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그 일단 그냥 곧바로 내려온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미래부 행자부의 어떤 조직적인 개편 그리고 그 규모가 좀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는
또 부지가 있겠죠. 어디에 들어서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인데. 먼저 예. 국회 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따로 이전 대상지로 논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난 2월에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제 관계자분들이 이제 세종시를 찾아서 국회와 이후에 청와대 그 유보지로 남겨둔 곳이 있거든요. 네. 그 예정지를 한번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어진동 쪽에 그 국무총리 공관이 있는 그 앞쪽에 도로가 있어요. 예, 소위 그렇죠. 이제 요즘은 아직 개발이 덜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들 월산 산업단지로 가는 그 그렇죠. 도로 아니죠? 소위 이제 저는 옛날 뒷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거기 이제 총리가 사실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경호를 받으면서 그 길로 쭉 따라 들어가거든요. 예. 예전에도 첫 방송 때 한번 뒷길 얘기, 그 예, 총리가 예, 다니는 뒷길 얘기를 하셨다가 좀 봉변을 당했던 것 같은데. 그 뒷길로 가면은 그 연기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좀 차가 없어서 한적해가지고. 그쪽이 어쨌든 지금 예. 가장 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지라고 보면 되는 그쪽 거예요. 이제 그 도로를 좌우를 두고 이제 그 좌측에는 이제 원수산이 위치하고 있고 우측에는 전월산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정치인들 속도 말로 또 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번 그 정상까지 한 30분이면 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세종시를 한번 쫙 그 조망하면서 이 세종시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정치 쇼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재미를 위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언급하기도 좋고 사진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되게 그 지형적으로 좀 괜찮은 요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그 아무래도 유력하게 되고 있고 행정 수도가 되면 거기에 이제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국회랑 청와대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부지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행복청이랑 세종시에서 확인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유력하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얘기가 되는 부분이 중앙공원하고 국립중앙수목원이 들어서는 그 녹지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 이제 중앙수목원 옆에 보면은 약간 유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보지도 바로 앞에 이제 금강 조망이 가능하고 또 이제 공원 자체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민들의 의견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좀 더 국민들과 가까운 쪽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대상 후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마스터 플랜이 나왔던 중앙공원 논란이 한창 됐었는데 그 중앙공원으로 국회 분원이 좀 들어가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도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좀 나온다고 전 들었는데 들어보신 바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앙공원 1단계는 이미 착공이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아직은 좀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 정도에 착공이 될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황당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자라면 좀 어디를? 행복청이라든지 기관들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반발 속에서 그 계획이 잡혀 있고 사실 행복도시라는 곳은 그 녹지가 꽤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행복도시를 처음에 기본 계획에 들어있을 때 녹지 비율이 52.3%거든요. 반이 넘는 부분이 행복도시에는 녹지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기본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국회 분원이라든지 다른 건축물을 집어넣는다 이런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기본 계획을 좀 흔들어 놓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앙공원 얘기는 그 어떤 행복청이라든가 이런 실무 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 그 사무처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 전부터 이미 국회 분원 얘기는 4, 5년 전부터 계속 정치권 주장이 나왔었고 국회의장들이 일단 한번 과도기적 성격으로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국회 실무진들이 세종시를 내려와서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여기 공원으로 하면 이쪽에도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 차원에서 얘기된 것이 하나의 또 이런 해프닝으로 좀 빚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국회 분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연구 용역을 거치든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지으면 되는 부분인데 당장 정부 부처가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 미래부나 이제 행자부가 입주하는 거에는 또 사정이 틀리잖아요. 만약에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당장이라도 내려올 수 있는 이제 기관들인데 과연 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정부 세종청사에 이들 기관이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아시다시피 지금 공간은 없어요.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단 한 평의 공간은 있겠죠. 근데
없고요.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만한 공간이 안 되고요. 뭐 그거는 단적인 예로 이제 지금 인사혁신처랑 국민안전처가 부분 또는 전부를 지금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만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정부에서 앞으로 미래부라든가 행정자치부가 내려올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세종 3청사 건립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미 짜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미래부랑 행정자치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관들 외에도 지금 이제 중소기업청, 정부 대전청사에 있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불호승격이 되면 그렇죠. 당연히 격에 맞게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부가 또 와야 될 공간 그리고 아마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직 개편안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아마 새로 생기면 또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제 인사혁신처나 국민안전처가 민간 건물에 들어간 것처럼 일부 민간 건물 그 사업주들이 우리 건물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지금 솔직히 내보내고 있어요. 거리를 지나다니면 모 S 대기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좀 큰 기업입니다. 수도권에서. 그 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건물을 준공을 해서 현수막으로 크게 내걸었어요. 정부기관 유치 환영 이렇게 해가지고 내걸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도 뭐 연면적도 39,000제곱미터나 되고 지상 5층에 지하 2층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성남고 맞은편입니다. 뭐 대충 예상이 가시죠? 어딘지? 저도 봤어요. 보셨죠? 예. 관청일 수 있더라고요. 관청. 제가 예. 본 다른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예. 건물의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덮을 수 있는 플랜카드로 해서 예. 관청에서 저는 무슨 관청이 들어왔나 이렇게 봤는데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좀 핫한 내용이 좀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방송은 좀 늦게 나가겠지만 어제 제가 관련돼서 좀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가 분양 사무소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자부가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건물에 100%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투자를 권유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어느 동이나 이런 거는 밝힐 수는 없나요? 그걸 밝힐 수 없죠. 왜냐하면 예. 근데 이게 예. 지금 결정된 제가 볼 때는 그 어떻게 보면은 호객 개념에서 그 투자를 권유하는 개념에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명에서 어떤 분은 거의 뭐 90%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고 한 분은 또 사인하는 사람만 안 했지 100% 확정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삼청사에 대한 부분들이 루머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빨리 결정을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개를 못하더라도 월요일째 기사는 같이 쓰세요. 같이 기사 쓰는 거 공개는 건 어때요? 저만 쓰려고 했는데 이미 알겠습니다. 공개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같이 어차피 쓰죠. 방송은 나중에 나가니까 저희들은 기사 써도 제가 어떻게 저격수로 나섰는데 어떻게 산타크로스가 된 거죠? 선물 주겠다. 사건이 되셨네요. 뭐 아까 잠깐 이희택 기자도 이제 제 삼청사에 대한 정부 세종 삼청사에 대한 거를 언급을 했지만 실제로 이 점에 대해서도 뭐 행자부라든지 아니면 뭐 행복청이라든지 좀 추진되고 있는 바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 현황을 좀 봐야 되겠죠. 네. 그 중앙행정기관이 현재 20개 그리고 소속기관이 20개 이렇게 해서 1청사 현재 그 브릿지 형태로 연결된 곳이 1청사라고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분들이 2청사인데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3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익위 인근에 그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도시건설청이 추가로 그 정부 부처 이전을 감안해서 일종의 여유분을 좀 남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봤을 때 그 면적을 봤을 때 한 2-3개 정도의 그 정부 부처가 거기에 딱 들어서지 않을까. 거기에 또 이제 브릿지가 연결되겠죠.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래부 예정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 현재 그 백화점 부지하고 예, 국세청 이생활권. 자리 네. 거기 사이에 미래부 예정지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잖아요. 근데 한 2달 전쯤에 그 분양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거기에다가 그 미래부 예정지 딱 표기를 한 다음에 돌렸거든요. 저도 확인했고, 근데 그때 행복청에서 그걸 확인하는 즉시 그 시정 조치를 내렸어요. 그렇죠.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게다가 최근에 또 이춘희 시장이 또 그 국무총리실 독립청사를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무총리실이 이제 행정부의 그 순회잖아요. 수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징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소속 기관들이 그 독립청사에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또
건의도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춘희 시장이 지난 정례 브리핑에서 총리실의 그 독립청사에 대한 정부의 뭐 말하는 제안을 했던 바가 있어요. 뭐 잠시 그 이춘희 시장의 뭐 발언부터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의 이제 위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과 또 직속기관을 수용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독립청사를 건설해서 국무총리실과 산하기관들을 입주시키고 그 공간에 이번에 이전하게 되는 미래창조과학부나 행정자치부를 입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새 정부에서 역할이 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그 총리실의 위상도 강화도 하고 또 정부청사의 공간의 활용성도 키우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 세종 3청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정부 세종청사 1, 2, 3단계가 사실 용의 형상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옥상 정원도 연결이 돼 있고 어디서든 다 연결이 걸어서 있죠. 갈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어떤 부지에다가 무슨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 이거는 조금 안 맞거든요. 여의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여의주 그렇게 건축적으로 승화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종시가 제안한 안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종시가 얘기한 거는 국무총리실 독립청사가 지금 현재 국무총리 공관 거기에 그 부지들이 좀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독립청사를 지어서 국무총리실과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소속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인사혁신처, 뭐 국민안전처는 뭐 이후에 분리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뭐 거기나 또는 뭐 국민권익위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 국가보훈처, 뭐 법제처. 지금 이제 정부세종청사 있게 흩어져 있는 기관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국무총리실이랑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빼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잔여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미래부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뭐 새롭게 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중소기업 벤처부라든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게 더 좋은 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낙연 총리가 이제 그 인준안이 통과가 되면서 책임 총리로 부여가 됐잖아요. 그런 의미를 더 높여주는 차원에서 총리실 독립청사가 있으면 어떤 책임 총리의 위상도 높여주고 실질적인 행정 수도를 현실화하는 좀 명분을 더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독립청사든 아니면 제3청사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전월산과 원수산 그 사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총리실 공간이 있는 쪽. 그렇죠. 이제 그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종시 내에서도 사실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 청사 자체를 뭐 갑자기 고운동에 배치하고 뭐 오송역에 배치하고 조치원에 배치하고 이거 자체는 사실은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그 청사를 건립한 구상을 했던 것이 저층으로 하고 도보로 이동해서 업무 효율화를 최대화한다라고 해서 이제 졌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불만을 많이 터뜨렸어요. 왜냐하면 정부 과천청사나 서울청사는 수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게 편했는데 지금은 뭐 총리실에서 뭐 가려면 한 20분, 30분 걸어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차로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고운동에 갖다 놓고 이거는 조금 그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고려를 한다면 아까 뭐 국회 분원이 한시적 성격이니까 조금 위치를 좀 변동시켜 볼 수는 있겠다. 지역 내에서. 그런 생각은 들고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의 산하단체라든가 뭐 유관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기관들은 하나의 뭐 어떤 그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 조치원 서북부 개발 단지라든가 뭐 또는 뭐 다른 그 주변 공공 부지에 이렇게 뭐 분산 배치하는 거는 규적 균형 발전에 맞지만 우리 국가적 미래를 위해서 정보세종청사가 하나의 그 집적화된 공간에 있는데 그거를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는 것은 타당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건립 말고도 주변 환경 역시도 좀 개선이 시급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정부청사 주변은 대부분이 다 이제 주차장들로 뭐 꽉 차 있다든가 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저는 가게 되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최근에 이게 좀 굉장히 좀 환경이 많이 바뀔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정부부 청사 옆에 빽빽하게 들어있는 주차장 다 주차장이죠. 좀
위에서 보면 그 좀 약간 흉물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미 이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그런 사업이 계획돼 있었고 지난달 22일에는 이미 정부 부처 주변의 4곳에 주차장을 지하화로 하는 그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월 달에도 문체부하고 호수공원 인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그다음에 뭐 국민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지상을 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하는 주차 시설로 꾸미고 그렇죠. 지상은 뭐 공원이나 이제 뭐 체육이나 뭐 그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민다는 거네요. 그렇죠. 행복도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로 하고 그 부분에 공원, 특히 공원을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동안에도 도시 특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특화 건물 많이 졌어요. 많이 들어갔고. 테마를 친환경, 녹지, 공원 그런 부분으로 좀 테마를 좀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지속 가능한 공원 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시부터 한 4시, 5시까지 토론회를 좀 경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좀 해안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녹지도 들어서고 그리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그런 트렌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얘기만 딱 들어도 일석이조 아니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뭐 그런 기대되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갈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됐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뭐 찾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럼 언제 뭐 추진돼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선을 보이게 되는 시기는 그럼 대략 언제쯤으로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의 하나의 예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천마을 앞에 BRT 정류장 가보면 한승주차장. 예.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공원 형태로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하에는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도 있고, 거기서 자전거를 거치할 수도 있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기능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공간 활용을 효율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사업별 세부 계획에서 이제 1, 2, 3공사로 좀 나뉘어지는데 이제 1공사는 지하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다 공사별로 베이스를 깔고요. 그 위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냐의 차이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1공사는 지상 공원을 만드는 것이 1공사의 개념인데 요거는 2019년 6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로드맵이 되고 있고요. 2년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랑 국가보훈처, 교육부, 국세청 앞에 이제 4곳에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 사업지에 동일한 컨셉으로 지하 주차장, 상부 공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아트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세종시의 문화공간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초기에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하를 주차장하고 상부에는 이제 문화기능의 어떤 건축물을 건립하는 공사가 2공사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6월에 완공이 돼서 들어선다고 보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사생활권 공동 캠퍼스라는 이런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임시적으로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분교가 거기에 들어서서 이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단히 비상한 관심을 좀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늦게 이제 완공이 되는 것이 이제 3공사인데 3공사는 이제 행복청 뒤에 보면은 7주차장 있잖아요. 임시 주차장. 그렇죠. 예. 거기를 이제 복합 체육 시설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들어서는 시설이 풋살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는데, 수영장이 10면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아마 제일 큰 규모의 수영장이 거기서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종시가 수영장이 별로 없잖아요. 수영장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대단히 반기고 있죠. 저도 최근에 수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세종으로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아직 예. 대전 사니까 예. 이제 세종시에 수영장이 없어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아니, 지금 그 시청 뒤에 보람동 네. 복금 있잖아요. 네. 거기에 6월 20일 날 그 수영장이 개관해요. 아, 그래요? 저랑 같이 다니볼 생각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수영 잘하나요? 뭐 저는 다 배웠죠.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평영까지. 아니 근데 해군 출신이라서 웬만한 거는 다 떠 있잖아요. 떠 있긴 한데 많이 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뭐 새 정부 출범 후에 세종 정부 청사나 그 주변에 대한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이제 변화의 바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꼭 이것만큼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굉장한 기대 심리가 이제 높아지면서 사실 뭐 매매 물량이 뭐 자취를 감췄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부동산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대 심리가 너무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매물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한번 많이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의는 많이 온다. 하지만 정작 팔아야 될 물건을 소개해 줄 물건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시장이 된 것 같고 이게 호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이게 호재라는 것은 기대 심리를 자극해서 프리미엄을 좀 낳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찌 보면은 너무 많은 호재가 기대 심리만 자극을 하고 있는데 뭐 주식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주식? 저는 아직 주식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주식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예.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갖고 있어 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이번 세종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하고 똑같은 심리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더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가 네,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가 없고 호가만 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호가 얘기 지금 했는데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뭐 일찌감치 대세론을 굳혔던 상황이었잖아요. 작년부터도 네. 이미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때부터도 사실 기대 심리는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 도대체 그럼 어느 정도나 올랐다는 건지 예.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는 정말 이 부분을 아니면 세종시에 살지 않는 분들일지라도 이 부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사실 정확한 지표화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에서 1대1 대화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저는 일단은 단적인 표현으로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부동산 얘기도 들어보지만 작년에 실제로 이 세종시로 이사 온 선배 두 분 있는데 저쪽에 도담동에 이사 온 선배님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삼성월권 쪽으로 이사 오신 분이 계시는데 뭐 층수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고 입지가 최고는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두 사람 다 7천만 원 이상의 그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하시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저층이라거나 너무 안 좋은 입지도 최소한 수천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은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웬만한 그 입지 뭐 소위 로열층 이런 데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억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호가가 매겨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어떤 또 다른 선배가 그런 얘기 했어요. 삼성월권 금강변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어느 모 신문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2억 원이 올랐다. 1년 사이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 땡 잡았다.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그 선배는. 땡 잡았다 해서 부동산 가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올랐으면 팔고 딴 데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층수가 나쁘진 않았어요. 8층이었거든요, 그 선배가. 막상 가보니까 1억 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경태 기자가 얘기했듯이 뭔가 좀 호가만 우페 부르고, 어떤 일각에서는 부동산 업자끼리 서로 계약을 맺어서 국토부 실거래에 신고를 해서 뻥튀기 한 거, 짜고 친 고스톱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라는 시선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 최근에 이제 그 객관적 수치가 한번 나왔는데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그 지난달 그 마지막 주 그 아파트값 동향을 한번 그 조사를 해봤는데 그 세종시는 전주 대비해서
0.61%포인트가 올라가지고 전국 1위를 차지했어요. 그렇죠. 전국 평균보다 12배가 높았고, 서울보다도 3배가 높은 그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수도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값이 실제 거래 여부, 이경태 기자가 짚었던 것처럼 실제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치솟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저 지금 세종시에 이제 친한 기자 중에 한 명이 예. 제가 지금 이제 집은 천안이지만 출입처가 이제 세종이다 보니 예. 계속 옆구리를 찔러요. 세종시를 빨리 이사하라고. 늦었지만 지금이 예. 적기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그렇죠. 옆구리 찌는 여기저기서 계속 다이어트가 될 정도입니다. 예. 늦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거죠. 예, 예.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다만 예, 예. 네. 어떻게 그럼 지금이라도 분양이든 아니면 뭐 프리미엄이라도 주고 사야 되는 겁니까? 한번 조언 한번 해주세요. 그것도 위험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경태 기자는 지금 얘기하면 이경태 기자가 사실 이 부동산 네. 쪽에 상당히 오래 추구했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경태 기자가 아직 집을 안 사고 있는 거 보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 각각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안 주머니 왔다고 사정.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경태 기자 집이 세 채 있을 수도 몰라요. 이택기 부동산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썼고요. 저도 이제 꽤 많이 썼는데 저는 저 나름의 좀 정의를 내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는 기대 심리에서 시작해서 기대 가치에서 판매한다. 좀 이런 어떤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밸류를 매겨서 거기에 맞춰서 나는 이 정도 값이면은 뭐 팔아도 될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이 정도 값이면은 언제 사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시점이 계약의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얘기된 것처럼 세종시는 지금 호가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기존의 거래가 많으면서 호가가 올라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수요자들이 뭐 투자자나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공감을 해요. 그 가격 오른 그렇죠. 거에 대해서 그걸 깎지 않거나 깎을 수가 없겠죠. 이미 시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는 금액을 내서 아파트 매물을 구입하게 되는데 여기 세종의 문제는 거래가 없고 호가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가 다 좋다라는 평가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팔렸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억이라는 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1억 얼마밖에 안 되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치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은 향후에 거품 논란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좀 세종시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대안들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직사회부터 시민사회 전반의 대화 화제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이야기와 투자 이야기가 지배하는 사회, 도시가 아닐까라는 좀 씁쓸한 자화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에 이제 11.3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렇죠. 대책이 마련된 것처럼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여기서 중앙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특별공급권을 가지고 있어도 떨어진 사람이 수두룩하고 8번 이상 떨어지는 사람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청약을 넣는데도 안 되는 분은 또 계속 안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국면이 열려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 기조가 당분간은 좀 유지돼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여기서 실현해 나가면서 공동체로 일원으로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적 배려를 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공감되는 부분이 뭐냐면 청약 과열 이게 우려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청약 과열을 우려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까 얘기했던 11.3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기조를 아직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 전에 명품 도시 건설에 대해서 다양한 그 인사이트를 저한테 주셨는데 보면은 그동안에 보면은 시민 동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앙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청취하면서 그 부분이 가만히 됐는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생각이 다른 것 중에서 이게 자신의 재산권과 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명품 도시를 건설하자는 내용 그런 취지로 의견을 낸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자신의 아파트 프리미엄이 뭐가 어떻게 어느 부지에 들어오면 자신의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금 1생활권부터 4생활권까지 지금 개발이 지금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남아있는 5, 6생활권 이 부분이 아직은 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을 지을 때 보면은 이미 들어서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감안해서 정책 방향을 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이후에 5, 6생활권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걸 또 누가 들어올지 또 모르고 또 성향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5, 6생활권까지 어떻게 보면 감안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정을 좀 펼쳐서 아까 얘기했던 명품 도시를 건설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오늘 이희택 기자가 먼저 준비한 세종차종 설명서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학부모들 걱정 많잖아요. 또 세종시는 또 젊은 학부모들도 많고 환경적 재앙이라고도 하고 서울시에서는 재난이라고 표현까지 그렇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 국민들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작년이 아니군요. 올해 2월에 전기차를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공급을 했어요. 20대. 공급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종시가 판매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정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 한 2천만 원, 지방비 포함해서 2천만 원, 그 다음에, 충전 배터리 300만 원까지 포함해가지고, 개인이 한 2천만 원에서 외제산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선까지 구매가 가능한. 그래서 연비 부분은 확실히 경유랑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최대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전기차 보급이 2월 달에 되면서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제 방식을 선착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조치원하고 반성역 근처에 이제 지정된 차량 판매 사업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는데 1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그것도 역시 1분 예, 만이었나요? 이게 무슨 한류 스타들 아, 공연 예매하듯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순식간에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 방법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좀 이따 언급이 아마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워낙 호응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또 신청자의 3분의 1이 또 여성분들이었대요. 여성분들도 관심이 높다는 의외로? 얘기예요. 예, 의외로 저는 남성들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아침 일찍 달려가가지고 줄 설 줄 알았는데 여성분들도 상당히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니겠죠 이거는? 아니, 그럼요. 예, 예. 보통은 이제 차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종시가 너무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시의회의 추경 예산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늘어난 30대를 7월 달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는 역시나 그럼 내가 얼마를 투입해야 될까? 예. 과연 그럼 지원금이 이번에는 얼마나 나올까? 이 점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2월 달에 이제 선착순 할 때는 차종이 6종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차종은 좀 그대로예요. 6종인데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그다음에 기아의 레이랑 소울, 그다음에 르노 삼성의 SM3가 이제 국내산 4종이고 요 4종 같은 경우는 개인 비용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BMW의 i3, 그다음에 닛산의 리프 같은 경우에는 2,600만 원에서 최대한 4천만 원 선 정도를 준비하시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선착순으로 줄 서야 되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안 나왔어요. 아까 이제 이경태 기자가 문제점을 좀 예리하게 파고드셨는데 1분 만에 매진되는 것에 아침 9시에 직장인들 많은데 거기 가가지고 줄 서고 있으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시도 이 점을 알고 있어서 선착순 방식의 변화를 주려고 지금 내부 검토 중이고요. 6월 중에 이제 7월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6월 중에 방식이 아마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선착순하고 추첨제가 좀
혼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예 추첨제로 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만에 매진되는 그런 어떤 그 진풍경은 이번에는 안 보아도 될 것 같아서 한 번쯤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좀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추가적인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홍보대사는 아닌데 또 시청에 PD님 그 예. CG를 좀 해서 홍보대사 같은 느낌으로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 시청의 환경정책과가 담당인데 그 044-300에 4213 또는 4211. 4213은 주무관님이고 4211은 사무관님입니다. 알아서 하셔서 꼭 넣어주세요. 예. CG. 일이 힘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엔 이경태 기자께서 세종 시민들께 전해주고 싶은 소식 준비하셨죠? 어떤 소식입니까? 네, 혹시 이희택 기자 세종시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뭐 보도도 했는데 이제 옥상정원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좀 후설담을 좀 알게 됐거든요. 예.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 정부청사에 길게 이어진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네스북에 딱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자체는. 예, 건물이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면 뭐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데 문제는 만리장성이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길이로는 만리장성이 당연히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옥상정원을 선택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옥상정원을 기네스북에 올려서 세종청사에 어떻게 보면은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관 그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기네스북에 등록이 됐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홍보가 좀 그동안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네.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옥상정원을 관람하려면은 정부청사 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됩니다. 예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PD님께서 또 자막이 나가야 될 자막으로 네. URL을 너무 잘하세요. www.해서 저는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시기로 보면은 3월부터 7월까지 오픈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오픈이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평일하고 토요일 그리고 이제 지정된 공휴일에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올라가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2회인데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2시 이렇게 40분간 두 차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7월 달에는 무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 2시 시간을 이제 3시로 1시간 좀 이렇게 늦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와이프하고 아이하고 한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전망도 보고 했는데 다행히 또 무슨 공연 같은 걸 좀 하더라고요. 옥상에서요.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행복청에서 또 공연 같은 걸 좀 준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잘 운이 맞아서 그것도 관람을 하고 그래서 좀 좋은 추억을 가졌고 사진도 몇 장 있는데요. 그거는 개인 자료라 공개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경태 기자님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사실은 걱정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실수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어제 사실 새벽 3시까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지금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두 분께서 또 많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조금 패턴 맞추려고 노력했고 거기에 조금 따라가지 않았나 싶어서 첫 출연 같지 않았던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 이태기 기자가 더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을 원래 하게 방송 됐어요. 체질 원래부터 이제 방송 체질로 저는 알고 있었고 제가 이제 뒷담화 하나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 또 저녁에 그 아들이랑 놀이터에서 1시간 반 동안 노동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꿈이지만 장시간 노동을 하고 나서 거의 녹초가 된 상태에서 새벽 3시까지 준비를 한 그런 열정적인 기자입니다. 아유 예. 오늘 너무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세종시의 변화와 바람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튼 새 정부 들어 세종시가 더 발전하고 살기 좋아질 거라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행복도시 세종건설을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세종시 모습을 더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